산은 언제나 조용하다. 특히 해가 기울고 나면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만큼 적막해진다. 1991년 5월 9일 경상북도 군위군 팔공산 자락 한 무리의 마을 주민들이 평소처럼 산으로 나무를 캐러 올라갔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나물이 아니었다. 흙이 어설프게 덮인 채 무언가가 땅속에서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동물이 파헤친 걸까? 그런데 흙을 걷어낸 순간 잘려나간 여성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묻혀 있었다. 양손은 절단되어 사라졌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신체 일부는 마치 외과 수술이라도 한 듯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잔혹한 범죄인가? 아니면 의식을 동반한 계획된 살인인가? 경찰은 곧바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다. 빈 술병, 담배꽁초, 흩어진 머리끈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단서를 남겨둔 것처럼. 그렇다면 이 흔적들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경찰을 조롱하는 메시지였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었다. 범인은 그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흔적을 조각조각 지워버리려 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걸까? 3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피해자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사라지다. 이 양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26세, 80 컨트리 클럽에서 캐디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여성.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이면 동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 문제도, 아무 위기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1991년 4월 25일 밤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 양은 그날 저녁 대구 수성구의 동경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 3명,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장교 2명. 이곳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새벽 12시 30분 그녀는 장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다. 그 순간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2주 후 그녀의 몸은 산속 깊은 곳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 새벽 그녀는 정말 집에 도착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사건 현장 너무 많은 흔적, 너무 많은 의문. 팔공산 자락 깊숙한 곳, 나무를 캐던 주민들이 발견한 것은 그냥 버려진 시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춘 흔적이었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 양손은 절단된 채 사라짐, 유방과 하반신 일부가 정교하게 절단됨.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범인은 현장에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다. 1.8리터짜리 뱀술병, 여러 개의 담배꽁초, 흩어진 검은 머리끈들. 보통 살인범은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단서를 남긴 것처럼. 그렇다면 이 흔적들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을까? 경찰의 초동 수사 너무 늦었고 너무 부실했다. 경찰은 곧바로 대구 시내에서 40명의 주요 용의자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그 중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군 장교, 그녀와 가까웠던 내연남들, 그리고 평소 그녀를 흠모했던 남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심문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놓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현장 보존 실패.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주변을 정밀 감식하기 전에 현장을 훼손했다. 담배꽁초, 머리끈 등에 묻은 DNA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미 오염되었다. 결정적 증거 부족.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단서는 손톱에 남은 붉은 매니큐어와 치아 흔적. 그러나 손이 절단된 탓에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압력과 제약.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조사해야 할 인물들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그리고 수사는 점점 난항에 빠졌다. 용의자들, 그리고 사라진 진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들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남성들이었다. 경찰은 즉각 그날 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군 장교 2명 나이트클럽에서 만남. 피해자의 내연남들, 그녀를 평소 흠모했던 남성들.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군 장교를 지목했다. 용의자 1군 장교 마지막 목격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대구 수성구의 동경 나이트클럽에서 군 장교 2명과 함께 있었다. 새벽 12시 30분 그중 한 명이 그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 목격자이며
그 이후 그녀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그를 강력히 의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군 장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그녀를 집 근처에서 내려준 후 부대로 복귀했다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차량 이동 기록과 부대 복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그는 그녀를 집 근처에서 내려줬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을까? 혹시 누군가 그녀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차에서 내린 이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 용의자, 이 피해자의 내연남들. 경찰은 피해자의 과거 연인들을 조사했다.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증언했다. 그녀를 좋아하던 남자들이 많았다. 어떤 남자들은 집까지 찾아오곤 했다. 경찰은 그중 몇 명이 피해자를 강하게 소유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렇다면 혹시 그중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경찰은 이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러나 내연남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어떤 이는 사건 당일 출장 중이었다. 어떤 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더 이상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경찰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얼마나 철저히 검증했을까? 혹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들이 개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연남들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결정적 실수,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모두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그러나 그 알리바이가 정말 완벽한 것이었을까? 누군가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경찰은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걸까? 사라진 손범인은 무엇을 감추려 했나? 범죄자는 보통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를 제거한다. 흉기로 찌른 흔적을 없애려 시신을 불태우거나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손을 절단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가설, 단순한 신원 은폐인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가장 먼저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손을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손에는 지문이 있다. 지문이 사라지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 이는 범죄 수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얼굴을 더 심하게 훼손하지 않았을까? 신원을 감추려 했다면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은 부패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상된 흔적은 없었다. 즉, 단순한 신원 은폐 목적이라 보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손을 절단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일까? 두 번째 가설,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지우려 한 것인가?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부위가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려 했을 경우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손은 거절과 저항을 의미할 수 있다. 혹시 피해자가 범인을 밀어내거나 뿌리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가 마지막 순간 범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그녀의 손을 없애버림으로써 그녀의 저항 가체를 부정하려 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녀의 손에서 자신의 흔적이 남을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왜 손만 가져가는가? 왜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옷이나 다른 물품들은 남겨두었는가? 손을 가져간 이유가 단순한 물리적 증거 제거가 아니라면 혹시 범인은 그 이상의 이유로 이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세 번째 가설, 의식적 범죄의 가능성. 일부 강력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절단하여 자신만의 의식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연쇄 살인범 중 일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기념품처럼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경우도 있다. 범인은 혹시 피해자의 손을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가져간 것은 아닐까?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의식적 행위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혹시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범인은 왜 손을 가져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봤다. 1. 단순한 신원 은폐, 그러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부정하려 했을 가능성, 그러나 왜 손만 가져갔는지는 불명확하다. 3. 의식적 범죄 가능성, 이것이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닐 가능성.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범인은 정말 이번 한 번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혹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미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었을까? 경찰 기록에 따르면 1991년 이 사건이 발생한 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을 살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외딴 곳에서 발견된 시신, 피해자가 모두 여성,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됨.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유사 사건 1. 1991년 대구 미제 살인 사건. 1991년 8월 대구 외곽 지역 한 여성의 시신이 숲속에서 발견됨. 피해자의 손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음. 사체가 일부 옷에 덮인 채 유기됨. 이 사건이 팔공산 사건과 유사한 점은 피해자가 외딴 숲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손이 훼손되었다는 점. 다른 점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는 절단되지 않았음. 팔공산 사건보다 사체의 훼손 정도가 덜했음. 유사 사건 2. 1992년 경산 여성 토막 살인 사건. 1992년 5월 경산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야산에서 발견됨. 이번에도 신체 일부가 정교하게 절단됨. 피해자의 하반신이 사라진 상태였음. 이 사건이 팔공산 사건과 유사한 점은 사체 훼손이 정교하다는 점, 범인이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점. 다른 점은 손이 아닌 하반신이 사라졌음. 유기된 장소가 팔공산보다 접근이 용이한 곳이었음. 이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비교했다. 대구 사건 1991년 8월 손이 훼손됨. 경산 사건 1992년 5월 신체 일부가 정교하게 절단됨. 이 두 사건은 모두 팔공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만약 동일한 범인의 소행이라면 그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만을 노렸다.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 피해자를 외딴 곳에 유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연쇄 범죄 가능성은 경찰은 이 사건들을 개별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범행 지역이 경상북도 내에서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가 특정 패턴으로 훼손되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왜 잡히지 않았을까? 혹시 그는 이미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지만 풀려난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희생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991년 팔공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추적했다.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 사건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과연 한 번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범인은 정말 단독 범인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쳤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